네, 다음 키워드로는 Without Trump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트럼프와 네.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에서 이 광물 협상과 네네. 비롯해서 네. 다양한 협상들이 일단 설전 끝에 불발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이제 젤렌스키한테 남아있는 카드가 사실 유럽밖에 없는데 유럽의 도움만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 이 한 시간에 그 한 시간 남짓한 이 협상을 보면서 이게 협상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제 약소국의 서름을 이제 보는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좀 우리나라가 저 자리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약소국의 서름을 좀 봤습니다. 사실은 결렬의 주요 원인은 그러면서 저는 젤렌스키가 과연 협상하러 갔었던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 저 자리에 갔을까? 둘이 계속 다투는 모습만 보였거든요. 사실은 처음에는 좀 우호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에는 계속 다퉜거든요. 사실 왜 저 자리에 갔었고 무슨 이야기를 하러 갔었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계속 다투고 왜 너는 사과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은 뭐 평화를 위해서는 나를 도와줘야 되는 서로가 각자의 주장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협상이 아니라 사실 왜 각자의 주장만 하면서 그냥 타협을 하지 않고 각자 헤어지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은 당연히 저거는 이제 대화를 보면서 협상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각자의 길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 도움 없이는 사실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도 미국의 도움을 받고서도 되게 힘들게 지금 전쟁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은 했는데 뭐 다행히 지금 유럽이 뭐 끝나자마자 영국 총리가 키머 스타머 총리가 27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뭐 다른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이제 자체 방어를 하고 이제 연간 자체들이 300억 달러 이상의 자체 무기를 생산하겠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지만 이게 과연 이루어지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기전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종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광물 협상이 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왜 이렇게 종전이 안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네, 현지 시간으로 2월 28일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설전을 벌인 끝에 결국에는 사실상 파국으로 끝을 맺었는데요. 네, 주말 사이 아마 뉴스 나온 거 보셨겠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래도 수습하려고 좀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나서 이제 영국 쪽에 가서 긴급 유럽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광물 협상에 대해서 서명할 준비가 됐다. 다시 만나서 진짜 문제를 좀 풀고 싶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지원 불가라는 코멘트를 좀 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을 청한 곳이 유럽 쪽인데 유럽이 젤렌스키를 이렇게 지지하고 나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그 선이 무너지면 안보가 위협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가 붕괴되면 유럽의 안보가 이제 붕괴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확장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폴란드, 발트 3국이죠.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이제 유럽 3국이 직접적인 군사 위협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토 회원국이 이제 그 공격을 받으면 집단 방위에 따라 전쟁이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유럽 본토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유럽 내 친러 성향이 강하게 되고요. 동유럽 전체가 이제 불안해지면 난민이 증가되고 경제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러시아가 지금 에너지 쪽에서 되게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 이후에 가스를 끊고 미국, 노르웨이, 카타르 쪽에 이제 이런 유럽에 관해서 이제 에너지를 이제 끊겠다라고 계속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곡창에 관해서 이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돕게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사실은 이제 대서양이라는 바다가 좀 있지만 요런 부분이 이제 전쟁인 유럽 전체가 이제 전쟁이 되면 미국도 좀 위험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나설 수 없지 않게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안보 위협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실제적으로 유럽 시장 안에서도 방위 관련주들의 그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주 국방에 대한 키워드가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분위기를 좀 살펴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 벌인 이후에 젤렌스키 사임론이 본격적으로 좀 부상하는 분위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자국내. 근데 사실은 인기가 올라갔어요. 젤렌스키가 사실은 선거운동하러 갔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이번에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사실 젤렌스키가 이제 좀 내렸는데 퍼센테이지가 8%인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젤렌스키가 이번에 사실은 50 몇 프로였는데 60 몇 %대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사실 젤렌스키가 사실은 원래 그 전에 자신의 나라 쪽에서 사인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그 부통령이 벤스 부통령이 사인을 하지 않을 거면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사인을 할 것처럼 하고 갔는데 사인을 안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선거운동하러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퍼센테이지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젤렌스키는 이거를 사실은 이 전쟁을 이끌기 위해서 선거운동하러 갔다는 얘기가 있고요. 사실은 외신 일부에서는 자신의 선거운동으로 전적으로 이용했다라는 약간 비판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라에서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나라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자신의 인기가 올라갔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은 마무리가 돼야 되는, 전쟁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면 약간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국전이 될 수 있다는 약간 왜냐하면 3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 한국전보다 더 될 수가 있고 이게 사실은 누구의 승리도 아닌 모두의 비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실 이렇게 좀. 예. 그러게요. 승자가 없는 또 전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네네.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그 광물 협상에 대해서 서명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높았었잖아요. 네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광물 쪽에 좀 목숨을 거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왜냐하면 광물 협상하고 이제 재건에 관한 어떤 이득을 좀 취하기 위해서 사실 워런트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젤렌스키가 자신의 권한과 그 어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는 이 광물 사인 자체가 그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서로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젤렌스키는 지원을 약속해달라. 이걸 해주면. 근데 트럼프는 이게 그거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요구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요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50분간은 계속 달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참다 못한 50분쯤에 벤슨 부통령이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이 중계를 자세히 보시면 좁은 공간에 젤렌스키를 몰아넣고 마치 팟캐스트 중계하듯이 전 이런 거 처음 봤어요. 팟캐스트 중계하듯이 막 그 젤렌스키를 막 공격하는 모습이고 중간에 그 외무장관이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에 그 여성 장관인데 그분이 막 안타까워하고 막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되게 이게 와 진짜 약소국이 정말 힘들구나. 남의 돈으로 전쟁을 치르면 정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보면서 자신들이 정말 다시 한 번 더 잘 싸워야겠다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에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젤렌스키가 그리고 원래는 드레스 코드를 양복을 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젤렌스키가 나는 나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 나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전쟁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양복을 안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이게 선거운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의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광물 협상 서명은 일단은 좀 불발이 된 상태인데요.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 봤을 때는 수조 달러의 규모의 가치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욕심을 내고 있는 건 히토류 쪽입니다. 미중 분쟁 갈등이 나왔을 때 항상 중국 쪽에서 내미는 카드가 히토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분을 좀 높게 원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